갑자기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뇌과학자와 인문학자의 아주 특별한 만남. 시대를 꿰뚫는 깊은 통찰. 인문학자 최진석. 다양한 나라들이 과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뛰어난 통찰. 뇌과학자 김대식.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철학과 과학. 과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사고를 해온 서양, 사색적 사고를 해온 동양. 과학과 철학을 대하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와 인문학자 최진석 교수가 함께하는 과학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과학과 철학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과학이 철학일까 또는 철학이 과학일까? 저는 당연히 과학자입니다. 근데 왜 과학자가 나와서 철학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당연히 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고 모든 트레이닝을 과학적으로 받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책에서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과학자가 철학 얘기를 하고 있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약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 때는 사실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실 과학자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당연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뭐 서양적인 과학이겠죠. 현대 과학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 3000년 전에 아마도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었을 텐데 당시에 보면 이렇게 하얀 수염 난 할아버지들이 수건 같은 거 두르고 해변가에 누워서 매연이 없는 하늘을 쳐다본 거잖아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뭐가 많아요. 수많은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호기심이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저건 뭘까 도대체?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세계의 끝은 무엇일까? 이 다양한 질문들을 당연히 하게 됐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같은 하늘을 모든 인간이 볼 수 있었지만 이 질문을 철학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 문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지만 다들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아주 얄팍한 답을 받아서 인정하고 사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큰 문명이라고 보면 동양에는 중국 문명 또 서양에는 그리스 그전엔 물론 바빌로니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데 보니까 이 질문을 시작할 때 그리스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파메니데스라는 그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 전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은 거의 제목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와 여러 개라는 책입니다. 그 뭘까요? 뭐가 하나고 뭐가 여러 개일까?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뭐 호토스 에스틴이라고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걸 굳이 번역하자면 존재는 하나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라는 게 뭘까? 결국 이분 책의 제목이 하나와 여러 개라는 이유는 존재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파메니데스 전에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상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들, 사람, 동물, 식물 다 다양하죠. 그리고 이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세상에 산다라는 겁니다. 신들은 신들의 세상에 살고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 살고 동물은 동물의 세상에 살고 식물은 식물의 세상에 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세상에 산다면 우주의 법칙이 끝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하나하나마다 규칙이 다를 테니까. 인간의 법칙은 신들의 법칙하고 다릅니다. 신들의 법칙은 벌레의 법칙하고 다르겠고 사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파메니데스가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지적인 바이러스를 하나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다. 다시 말해서 신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는 다 같은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고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규칙이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이론인 거죠. 벌레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법칙과 신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법칙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분은. 단 우주의 법칙이 하나라고, 자연의 법칙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순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생기죠. 법칙이 무한으로 많으면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다. 하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헤라클리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Physis Cryptestai Philei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그리스어로 Physis는 자연입니다. 뭐 Physics 자주 사용하는 거고 Cryptestai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Philei는 지혜, 뭐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단순하게 번역하자면 자연은 숨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자연이 숨는 걸 좋아할까요? 헤라클리트가 생각을 한 거예요. 파메니데스 말씀으로는 자연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데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리트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연의 원리는 숨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를 갖고 착각하지 말고 깊게 파고들면 다 같은 물체라는 거예요. 결국 뭐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도 이 헤라클리트가 얘기한 게 소개되는데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는 그 뮤제도스의 파리에 있는 그 미술관에 있는데 아마 18세기 작품일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분이 이렇게 그 베일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딱 둘러 입고. 그런데 철학 또는 과학이 그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헤라클리트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자연은 숨는 걸 좋아하는데 숨으려고 하는 자연을 그 자연의 동의 없이 옷을 벗겨서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게 과학과 철학의 역할이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시점이 바로 서양과 동양 이 생각의 역사가 좀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오신 그 최진석 교수님하고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가 오늘 이 EBS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시작은 서양에서 있었죠. TV, 스튜디오, 뭐 프로젝션. 유일하게 여기서 서양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 사람들이고 한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만약에 세상의 지구의 역사가 랜덤이었다면 적어도 EBS 스튜디오의 반, 동시에 영국 BBC 스튜디오의 반 정도는 동양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한자 쓰면서 부채를 들고 다니는 일이 자연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언가가 다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통과 기술이 시장 경제상으로 한 곳에 모여서 가장 좋은 게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수 지역의 역사와 문명이 전 세계 모든 것에 퍼진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서양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뭐 근대화도 만들었고 민주주의도 있고 개인의 자유성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결국 서양이 이기고 우리는 이기지 못했을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의 기원을 우리가 철학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학이 철학이냐, 철학이 과학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왜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질문을 시작으로 서양에서는 그 질문이 결국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동양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왜 달라졌을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3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살고 있다면 어떤 운명을 살고 있는지 그거 자체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럴 수뿐이 없었는지, 우연인지, 환경인지. 결국 과학과 철학, 이 역사, 또 왜 서양과 동양이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역사가 발전됐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졌습니다. 아유,